지난 시간에 우리가 딥러닝에서 무엇 하는지 그리고 딥러닝에서 하는 스터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월화주가 추석이어서 수업을 못 하는데 그걸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률론 강의 전에 확률론 강의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기로 그 확률론 듣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유튜브 라이브로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근데 문제가 내가 유튜브 라이브를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1년 넘게 유튜브 라이브를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한 거를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안 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하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가 안 켜졌다. 그러면 내가 테크니컬리 어떻게 하는지 까먹어서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잡아서 보강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러너스에다 공지를 올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오늘 할 얘기는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이제부터 직접 코드도 짜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모델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아주 간단한 세팅 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손으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코드로 구현을 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X, Y 페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height라고 그래 보죠. Y는 weight. 그래서 X축에는 height를 주고 Y축에는 weight를 줘요. 그래서 점을 찍어 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긋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들어왔다고 그려보죠.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요 웨이트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라인을 긋고, 이 라인을 긋는 거는 그냥 뭐 예쁘게 라인을 긋고 싶어서 긋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이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웨이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데이터가 XY 페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을 어떻게 그을 거냐 지금부터 설명을 하죠.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라인을 긋는데 어떻게 긋냐면 라인에 의해서 프리딕트 되는 점은 여기에요. 각각의 하이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각각의 하이트를 이용을 해서 라인 선상에 추정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웨이트를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그림을 보면 이게 리얼 웨이트고요. 이게 프리딕티드 웨이트예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에러를 스퀘어를 해서 썸을 합니다. 이걸 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라인은 지금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스는 뭐에 관한 펑션이냐면 알파와 베타에 관한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알파와 베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라인은 요 에라의 스퀘어한 거, 그걸 썸한 거, 다시 얘기하면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직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스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주느냐? 예, 이 경우에는 포뮬러가 있어요. 그냥 포뮬러에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로스 펑션이 주어지고 그 미니마이즈 하는 점을 찾는 포뮬러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찾느냐 하면 gradient descent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지금 2디멘전이어서 1D로 리듀스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파라메타는 뭐 x라고 그럴게요. 뭐 알파라고 그래도 되고. 그리고 로스 펑션은 L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알파 값은 여기라고 그러죠. 여기서 미분 값을 계산을 해요. 이 미분 값을 계산. 얘를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값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알파 새로운 업데이트된 알파는 기존에다가 미분값 계산한 거 있죠? 거기에다 러닝 레이시라고 해서 람다를 곱해주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기울기가 양수죠. 플러스하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에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 그래서 요거를 러닝 레이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을까? 이게 저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짜놨군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라고 되죠. 이거는 저기 그 기타 능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 끝에 되게 늦네. 미팅이요? 그레디언트 이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저는 로컬리 가지고 있으니까 로컬한 코드를 돌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파이썬만 사용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VS 코드를 사용하나? 이상하게 지금 여기서만 컴퓨터가 늦게 돌아가요. 그런 모르겠어요. 그 미음을 옆으로 미음 값은 미음 값은 x0 돼서 x가 미임이죠. 그죠? 근데 그걸 여기서 찾는 건가? 말입니다. y는 x점에 코드는 x로 스타트 할 거예요. 거기 미음 계산을 해서 람다 곱하고 기존의 알파에서 마이너스 빼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시간은 안 걸렸는데 지난주부터 있어요? 예. 아이고 들어왔네. 그래서 여러 개 파일로 쪼개서 코드를 구현을 했는데 오래 걸려요. 파이썬 여기 있네. 뭐예요? 여기서 모든 로컬 베리어블을 여기 컨트롤러에 만들어놨어요. 이거 파일에서 어떻게 지금 시간 라고요. 아니요. 이뽀이 나오면 반박이 있으니까. 방향이 있는데요. 이뽀는 아까 얘기한 거 보면 그래서 좀 말고 이게 혹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로스 한도 정리해요. 세이프가 스퀘어 나온 거예요. 얘는 쓰여요. 그다음에 스퀘어는 쓰죠. 그걸 네개에다가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플라그레드에는 세이프하고 지금 세이프 그다음에 그레이드가 민값 그다음에 러닝리지 함수라고요. 데이터 마이너스 러닝리지 곱하기 그랜드 이렇게 아까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요. 네. 지금은 y는 x 스퀘어 요거 함수에서 미니멈 없으면 간단 돼 있어요. 네. 로스는 x 스퀘어 지금 y x 스퀘어가 그러니까 로스는 스퀘어 그러면 쓰라림이 되는 x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로스로 세타가 되면 x 세타가 들어오면 고정서에 로스가 계산을 하면 x 스퀘어잖아요. 세타가 되면 세타 스퀘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분 값은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dx 반환을 주로. 그다음에 프린트로 어플라이 하면은 기존의 셋 되면 셋에서 러닝 그래디언트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메인 건데 셋은 이어주를 이어줘야 돼요. 다음에 오케이 트레이가 트레이는 있어요. 그럼 이어가 그래서 지금 파싱 건는 중이야. 그래서 이쪽 던져주면 일단 글로벌 리스트 다 있어. 리스트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세타 트레이스에 처음에 1.2가 들어간 거고요. 로스 트레이스는 아규스의 컴퓨트 로스, 아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컴퓨트 로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1.2를 집어넣으면 1.2의 스퀘어가 계산이 돼요.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세타를 쫙 트레이싱을 할 거고요. 로스 값을 쫙 트레이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규스 이폭스 하면은 이게 아까 100번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for-loop가 100번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여기서 미분값이 계산을 합니다. 그죠? 1.2 됐어요. 그 다음 apply set 1.2 집어넣고 초전 우리가 2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값이 아까 그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어떻게 를 했고요. 남스에 지금 세타에서 곱핸드를 하고 최종적인 값 세트였는지 루비를 리스트를 하게 됐어요. 세타가 요약했는지 단면 리스트였는지 고요. 뒤에로 한번 가지고 세타 스트레이트를 보면 세타가 어떻게 변했는지 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최종적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강의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러닝. 큰 그리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한 매프로라이브 코드일 거예요. 설명. 와. 강의가 축축 느려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랬는데 이게 싫을 힘이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여기에 비슷한 리스트. 여기 빠르게 돌아가겠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되겠네요. 저거 이게 어떻게 나오면 설명을 해요? 이게 이거는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로스 값 로스 이렇게 이 폭에 따라서 알파 값이 0이 옵티말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바꾸면 처음에 이렇게 로스 값이 요게 베스트 케이스고요. 이제 좀 러닝 레이트 관련돼서 람다가 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알파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미분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알파가 지금 이쪽으로 나왔네. 나왔네. 이거면 1, 2초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로스 파란색 선 파란 거부터 보죠. 로스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알파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그 y는 x 스퀘어를 따라서 점을 찍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1.1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쭉 해서 0으로 간 게 보이죠. 이게 굿 케이스입니다. 배드 케이스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배드 케이스 배드 케이스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건 굿 케이스고요. 배드 케이스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지금 1.1에서 출발했죠. 이쪽으로 가야죠. 그죠? 그레디언트는 플러스고 러닝 지금 마이너스 람다를 구입해 주기 때문에 음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람다가 엄청 커요. 그러면 이게 쭉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미분값이 양이에요. 그죠? 음이에요. 거기다 마이너스 람다를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스를 찍어보면 이 폭에 따라서 로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가요. 로스가 블로우업해요. 그래서 로스를 찍었을 때 이 폭에 따라서 로스 값이 커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람다 값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람다 값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the other extreme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람다가 아주 작은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가죠. 그죠? 네,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100번 돌려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예? 그래서 러닝 레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항상 로스 커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쳐다봐야 돼요. 로스 값이 커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스 값이 커진다. 그 얘기는 러닝 레이시 어떻다는 거예요? 로스 값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예, 러닝 레이시 크다는 거예요. 러닝 레이시를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러닝
레이스를 이걸 그로 이렇게 되는 걸 브로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브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러닝 레이시 크면 브로업이 생기고 러닝 레이시 작으면 너무 많이 돌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일단 블록을 시켜요. 어떻게 찾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코드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매트릭스 폼으로 쓸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xi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쓰면 한꺼번에 다 쓴다 그러면 100개 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우리가 뭐를 비교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퍼펙트한 라인이 찾아지는 거. 오케이. 일단은 이쪽 부분부터 봅시다. 이쪽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똑같나요? 맞아요? 맞나요? 네. 예, 요게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통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요거는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트. 그래서 지금 이제 심플리파이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요거는 요거 100 by 2지 2 by 100이 아니고 100 by 로가 100개가 있고 칼럼이 2개 있어요. 2 by 1. 괜히 지웠네. 근데 이것도 막 이번에 아주 전개하기 쉬운 속도로 가죠. 너무 오케이. 요거가 우리가 그러면 되기를 그죠? 요걸 y라고 보통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게 솔루션이 있으려면
스트레이트 라인 위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이거는 이퀄 하면은 솔루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x 인버스를 곱하면 인버스가 아니고 x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이거는 솔루션이 있어요. 요걸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요 세타 x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되는 겁니다. 요 세타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크로스 폼 솔루션이에요. 이게 왜 크로스 폼 솔루션이냐? 그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여기 x 트랜스포즈가 안 붙어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한도로 y 값을 모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x 곱하기 세타가. 근데 x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요게 이퀄이 되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노멀 이퀘이션을 풀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보통 수리 통계학 그쪽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잘 로스 펑션을 잘 만들고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봅시다. x 세타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y1 프리딕을 그냥 해시라고 부르겠습니다. y1 그래서 y100 hat y 요게 돼요. 그래서 요걸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곱해주면 요게 요걸 한 거예요. 지금 100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n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n으로 나눠주면 요게 아까 쓴 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안 나눠도 돼요. 안 나눠도 돼요. 에버리지 아웃 한다. 에러를 스퀘어해서 n개를 더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티피컬리 에버리지 아웃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로스 값은 계산이 됐어요. 매트릭스 폼으로 쓴 거는 요렇게 코드를 구현을 할 거예요. 요렇게 코드를 아까 로스가 뭐였냐면 아까 로스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로스는 여기 세타 들어가면 세타 스퀘어였죠? 그죠? 아까 봤던 코드는 지금 이제 로스는 알파 베타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이거를 토해내야 돼요. 로스 펑션이. 오케이? 그래서 보면 요 x하고 요 y는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파라메타가 요 세타예요. 요 알파 베타는 요 세타예요. 그죠? 데이터가 들어오면 파라메타 알파 베타가 주어지면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함수가 요게 이제 로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레디 L 세타는 2 곱하기 세타였죠. 그죠? 아까 봤던 거는.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거는 알파로 미분한 거 계산. 그래서 이걸 그냥 합니다. 오케이. 얘가 힘이 없어서 그랬나?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캘큘러스를 할게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지금부터 포뮬라 2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자, L이 어떤 거 곱하기 세타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에 그냥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숫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2 by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 by 2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알파로 미분해보고 베타로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가 나와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L이 세타 트랜스포즈 A 형태일 때, 그러니까 요게 1 by 2고 요게 2 by 1일 때, 요거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집에서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로스 펑션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 over n에 x 세타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 세타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정리해요. 지금 이걸 왜 하냐? 그레디언트 계산 포뮬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은 뭐 상수니까 그대로 가고요. 하나하나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요거를 미분하면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상수예요. 상수예요. 그러니까 알파로 미분해도 0이고 베타로 미분해도 0. 이거 0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볼게요. 이게 좀 쉬우니까 좀 전에 여기 보면 세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썸씽을 세타로 미분을 하면 그냥 썸씽만 남아요. 저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세타 트랜스포즈 썸씽 미분은 썸씽이고요. 어떤 거 곱하기 세타는 미분하면 썸씽의 트랜스포즈가 붙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트랜스포즈 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트랜스포즈가 붙었고요. 여기는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계산되는 숫자들이에요. 상수예요. 그러면 세타 트랜스포즈 썸씽이거든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썸씽만 남아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y고요. 여기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썸씽이에요. 그럼 미분하면 그 something 스페셜로 가야 돼요. 옛날에 something 스페셜이라는 춤 있었는데 요새도 있나? 없어요? 이렇게 이거가 트랜스포즈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y 이해됐어요? 자,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줘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줘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 트랜스포즈 x 세타고요.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거에 트랜스포즈가 걸려요. 똑같은 놈이. 그래서 보면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레디언트 포뮬라. 오케이. 그러면 로스
로스 함수는 이렇게 되고, 그레디언트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컴퓨트 그레디언트는 이제 세타를 뭐로 업데이트 해야 되냐면 이걸 업데이트. 오케이? 어떻게? 예. 아, 그렇죠. 그죠? 예. 요거를 코드로 봅시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가 배터리 여기 꼽으니까 제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돌린다는 거예요. 관심 없고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sklearn 패키지를 사용해서 돌릴 수 있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numPy를 이용해서 돌려볼 거고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돌려볼 거예요. 오케이. 일단 아까 얘기한 거 수식으로 쓴 거고요.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레디언트 로스 펑션을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한 거고, 그거 미분한 거예요. 오케이. 코드는 여기서 보죠. 오케이. 여기 argue pass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터미널에서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폭이 디폴트가 2로 디폴트가 1000으로 되어 있네요. 이 폭이 디폴트가 1000이고요. 러닝 레이선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배치 사이즈 시드 1. 배치 사이즈가 10이라는 거는 한 번에 돌릴 때 10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런데 이 100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올리는데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짜게요. 10개씩. 이게 배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돌리고 그 다음에 요걸로 돌리고 그 다음 요걸로 돌리고 이렇게. 그리고 한번 여기까지 쭉 돌리면 이 폭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개 데이터인데 배치 사이즈가 10개다. 그러면 10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끝나면 한 번 데이터를 한 번 쑥 훑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폭이 하나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폭이 한 번 끝나면 티피컬리 데이터의 순서를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그래서 데이터가 1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이다. 그러면 이 폭 한 번 돌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10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이 100번이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1000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배치 사이즈가 10이라는 디폴트가 1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10이라는 건 10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드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뭘 할 때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를 하면 요 시드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네,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넘파 랜덤 시드 해서 시드를 1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아마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해서 돌리는 것 같아요. 로드 데이터를 보죠. 코에피션트가 주어지고 generate y 데이터인데 코에피션트가 주어지고 x 데이터가 주어지고 에러가 주어지면 코에피션트 제조 제로니까 이게 알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겠죠.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x, 그 다음에 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로드 데이터를 봅시다. 로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100개를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100개를 제너레이트 할 거고 피처 디멘전이 1이라는 얘기는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데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하겠다는 거고요. 코에피션트는 none으로 되어 있고 에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으로 되어 있고요. 코드를 보면 코에피션트를 알파 베타를 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에피션트를 내가 지정을 안 하면 if 코에피션트가 none이면 코에피션트를 내가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하게 두 개의 숫자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걸 코에피션트로 사용하겠다 그런 거예요. 알파 베타를 랜덤하게 뽑아서 사용하겠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Xtrain, Ytrain은 Xtrain, Xtrain은 노멀에서 스탠다드 노멀에서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에라도 동일하게 노멀에서 뽑았는데 에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0.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데이터를 정규분포에서 뽑은 다음에 0.2를 곱한 겁니다.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코에피션트 만들어졌고요. Xtrain, Xtest 만들어졌고요. 에러 트레인, 에러 테스트 만들어졌어요. 그걸 generate Y data라는 데다 던져서 Ytrain, Ytest를 만들어서 요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해주는 거는 뭐냐면 코에피션트를 주면 알파 베타를 주면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할 거고 알파 베타를 안 주면 내가 랜덤하게 표준정규분포에서 숫자 두 개를 뽑아서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Xtrain, Xtest 공이 100개의 데이터를 뽑는데 표준정규분포에서 100개를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에라는 지금 에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1로 되어 있는데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좌우지간. 그것도 표준정규분포에서 뽑아서 거기다가 에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곱해서 에라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제너레이트 Y 데이터다 집어넣어서 Y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X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X에다 노이즈를 준 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모델은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클래스로 짰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을 주고 이니셜라이즈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X트레인, Y트레인을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했고 지금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아기우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러면 이 아기우스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냐면 러닝 레이스는 뭔지, 이폭은 얼마인지, 배치 사이즈는 얼마인지, 뭐 기타 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기우스의 러닝 레이스를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했고요. 이폭도 어트리뷰트로 처리했고 배치 사이즈도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이터의 샘플은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배치 사이즈는 10개거든요. 그럼 이폭 한 번당
이 폭이 한 번 돌아가려면 10번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컴퓨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x, y 하고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옵티멀한 것 같지가 않은데 코드가 코드가 지금 옵티멀하게 짜 있지 않네요. 오케이. x, y 세타가 주어지면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코드가 옵티멀하지 않다는 거는 컴퓨트 그레디언트 할 때마다 디자인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어 있네요. 디자인 매트릭스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코드가 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짠 코드네요. 왜냐하면 x가 주어지면 디자인 매트릭스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지금 이 코드는 컴퓨트 그레디언트 할 때마다 디자인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되는군요. 해야 되네. 왜냐하면 배치가 바뀌면은 x 값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랜덤하게 셔플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들어가는 10개 x, y 값이 변해요. 돌릴 때마다.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x 10개의 x 값이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캐피탈 X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generate design matrix예요. 이겁니다. 디자인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까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10개 데이터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 요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아까 봤던 그 포뮬라예요. E는 기억나시죠? E 기억나죠? 두 개씩 나왔잖아요. E 기억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눴잖아요. 여기선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매트릭스인데 요게 트랜스포즈고요. 점하고 캐피탈 T 하면 트랜스포즈예요. 그 다음에 요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래서 요게 컴퓨트 그레디언트고요. 지금 요게 디자인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y 값하고 y 프리딕 값이 들어오면 그걸 빼기를 해서 스퀘어를 해서 썸을 하고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민스퀘어 에러라고 부르는데 그걸 계산을 하고요. 요건 뭐 그림 그리는 거네요. 프리딕션은 이제 x가 요 코에피션트가 찾아졌다 그러면 이제 프리딕션은 x가 주어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하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 있거든요. 알파하고 베타가 트레인이 충분히 돼서 이제 고정이 됐다고 그러면 새로운 x 값이 들어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매트릭스 폼으로 쓴 겁니다. 기타. 셔플 데이터가 배치가 100개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셔플링을 해야 돼요. 이 폭이 한번 끝날 때마다 그때 셔플 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요게 메인입니다. 트레인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시죠. 알파, 베타를 처음에 랜덤하게 셀렉트를 해요. 두 개의 숫자를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랜덤하게 셀렉트 했고요. 그게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시드가 지금 현재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릴 때마다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셀프 이폭, 이폭이 아까 100번이었나요? 100번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폭이 시작되면 X 트레인, Y 트레인 지금 100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셔플링을 해요. 섞어요. 네? 랜덤하게 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는 100개고 배치 사이즈는 10이니까 10번 돌리겠다는 거예요. 10번 돌릴 때마다 차례차례 X와 XY 데이터에서 10개씩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X 배치, Y 배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X 데이터, Y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코에피션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분값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써줄게요. 지금 셀프 코에피션트는 알파 베타고요. 셀프 러닝 레이트는 이거고요. 그레디언트는 이거예요. 코드 이해되셨나요? 네. 셔플을 안 해주면 동일한 데이터가 피어리어딕하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 패턴을 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심플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그런 피어리어디시티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코드를 돌려봅시다.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넘파이. 터미널에서 돌리겠습니다. 아까 아규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change directory volumes 이건가? 디파 오케이. 이거 아니죠?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조금 설명드리면 T5가 저 외장 SSD입니다. 외장 SSD를 하려면 액세스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터미널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윈도우에서는 뭐라고 부르나? 윈도우에서 예? CMD. 예. CMD.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클릭해서 사용하죠. 그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CMD라 CMD가 어? 그래픽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응해서 뭐라고 부르지? 커맨드 유저 예? 예, 커맨드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손으로 쳐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유용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요 cd는 change directory 하라는 거고요. 디렉토리를 바꾸라는 거고 여기 백슬래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슬래시가 주어지면 absolute 경로라고 해서 루트부터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요게 없으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패스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bsolute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최상단부터 저가 디렉토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최상단은 루트 디렉토리라고 그러는데, 최상단에 볼륨스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아마 외장 external device를 컨트롤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T5가 저가 사용하는 SSD고요. 거기에 GitHub 디렉토리를 들어갔고, 딥러닝 디렉토리를 들어갔고, 리니어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넘파이 디렉토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ls 그러면 이게 ls가 리스트의 약자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쭉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다 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네. 파이썬 해야 되나? 파이썬 main.py 이렇게 하면 메인 파이썬 파일, 메인에 있는 파이썬 파일이 있는데 그걸 돌리겠다 하는 뜻이에요. 오케이. 금방 돌아가죠? 아까 배터리를 안 꼽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게 돌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조금 아까 러닝 레이시 10의 마이너스 2승인가 그랬죠. 러닝 레이스를 바꿔서 돌려보죠. 러닝 레이스 아주 큰 숫자를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블로업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러닝 레이스 크면 그러면 파이썬 아까 러닝 레이스 점 이렇게 백슬래시 이렇게 되고 아까 러닝 레이스 얼마였나 봅시다. 러닝 레이시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이거를 러닝 레이스를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10의-3승이 아니고. 그리고 main.어. 그러면 러닝 레이스를 10의-3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1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블로우업 해가지고 그림이 개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아, 하도 오래간만에 써서. 러닝 레이스를 맨 뒤로 돌려야 되나? 파이썬 메인을 돌리는데 네, 나는 러닝 레이스를 1.0으로 하겠어. 지금 이게 블로업이 생긴 거예요. 아까 y는 x 스퀘어에서 람다 값이 클 때 로스 값이 점점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점 내 맘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그게 생긴 거예요. 네? 러닝 레이스가 커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러닝 레이스를 조금 줄여보죠. 10의 마이너스 1. 좀 전에 1.0으로 했어요. 지금은 0.1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조금 딴 거를 바꿔볼까? 뭐를 바꿔볼까? 배치 사이즈가 10이거든요. 2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거의 랜덤하게 막 잘 트레이닝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배치 사이즈가 10인데 그걸 2로 바꿔볼게요. 응? 그림을 죽여야 되나? 그림이 어디 갔지? 왜? 그림을 꺼줘야지 되는데. 여기서 업 에로를 돌리면 업 에로를 누르면 그 전 코맨드가 나와요. 그래서 러닝 레이스는 그대로 하는데 배치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에러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보통 언더스코어로 하는데 센터 스퀘어로 이걸로 했네요. 어쨌든 지금 러닝 레이 10의-1승 잘 돌아갔었어요. 근데 배치 사이즈를 2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0 대신에.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는 100개인데 데이터는 100개인데 배치 사이즈가 2니까 이 폭 하나 돌아가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몇 번 돌아가야 돼요? 네? 네, 50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네. 배치 사이즈 1로 합시다. 1로. 네? 배치 사이즈 1.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래도 되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아규스 그걸 쓰면은 오리지널 세팅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터미널에서 템포러리하게 뭐 배치 사이즈를 2로 바꾸고 러닝 레이스를 뭐 0.1로 바꾸고 그러는데 디폴트 세팅은 지금 안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아규스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을 해놓고 터미널에서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실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에, 동일한 건데 이번엔 파이토치를 지금 사용한 건 넘파입니다. 지금 사용한 건 넘파예요. 동일한 걸 파이토치로 기본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러닝 레이스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디폴트를 해놨고요. 지금 이게 코멘트하고 지금 달라요. 코멘트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놓고 지금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다음에 디폴트 값만 바꿔서 그래요. 그냥 지금 디폴트라고 쓴 거하고 헬프는 그냥 코멘트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거하고 불일치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바꾼다고 해서 오리지널 코드가 안 바뀌어요. 오케이. 이 폭은 4,000번이나 돌리는데요. 왜 그랬지? 와, 배치 사이즈는 100이에요. 이건 무슨 코드지? 시드는 1로 해놨고요. 그래서 시드는 기본적으로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 동일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넘파이에도 시드를 고정했고요. 토치에서도 랜덤 넘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치에서도 시드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과 관련된 거는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그 다음에 피클도 사용했네요. 여러 가지 했네요. 데이터가 뭔데 이렇게 복잡해? 어? 똑같은 데이터인데? 거의 똑같은 데이터네요. 지금 보니까 X는 유니폼 01에서 100개의 숫자를 뽑은 거고요. 유니폼 01에서 100개 숫자를 뽑았고, 그 다음에 Y는 1 플러스 2X 플러스 넘파 랜덤 노멀 스케일이 0.1. 스케일은 여기서 표준정규분포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2. 그러니까, 예. 그래서 y는 1 플러스 2x 플러스 노이즈예요. 데이터는 넘파이에서 제너레이트 했네요. 데이터는 넘파이에서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토치 텐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x 트레인, y 트레인을 만들었거든요. 100 by 1으로. 그 다음에 그걸 텐서 데이터셋에 던져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에 던져주고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argus train keyword argus 이게 딕셔너리였거든요. train keyword argue 이게 딕셔너리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배치 사이즈가 이거 돌아가나? 배치 사이즈가 100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잘못 봤네요. 이 폭은 4,000번 돌린 거네요.
폭은 4,000번 돌렸고 배치 사이즈는 100이네요. 제가 아까 이게 데이터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가 100개고요. 한 번에 100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지 말고 10개로 합시다. 아까 몇 번 돌렸죠? 네? 100번 돌렸어요? 100번 돌립시다. 아까 10의 마이너스 2승, 네,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100이고요. 배치 사이즈는 10이에요. 그럼 이폭 한 번당 10번, 10개의 배치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폭 한 번 돌아가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가 10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동일하게. 그죠? 이폭은 100번 하고 배치 사이즈는 10이고 지금 가만히 있어. 여기서 고쳐봤자 소용이 없죠. 저쪽에서 고쳐야죠. 리니어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터치.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로 왔고, 러닝 레이스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 폭은 아까 100번 돌렸다고 그랬죠? 100번만 돌립시다. 배치 사이즈 100으로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요. 다음에 로드 데이터를 보면, 어이구야, 좀 더 복잡하게 되겠네요. XY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정규 numPy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치 텐서를 이용을 해서 토치 텐서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XY 트레인 데이터가 100 by 1, 100 by 1 있는데 그 페어를 텐서 데이터셋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데이터셋 오브젝트가 될 텐데 그거를 데이터 로더라는 데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argstring 키워드 아규먼트에 이게 딕셔너리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배치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배치 사이즈는 10이다. 왜냐면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은 X 트레인, Y 트레인 요 데이터 지금 X 트레인이 100 by 1, Y 트레인이 100 by 1이에요. 그래서 요걸 텐서 데이터셋에다 집어넣어주면 트레인 데이터셋은 100 by 2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Y가 페어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X 트레인, Y 트레인이 페어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페어링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텐서 데이터셋이. 그 다음에 그거 페어링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데이터 로더에 던져 주는데 내가 배치 사이즈를 10개다 그러면 10개씩 쏴줘요. 10개씩 쏴주고 그 다음에 이 폭이 끝나면 랜덤 셔플링을 해주고요. 또 10개씩 쏴주고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데이터 로더가 해주는 거예요. 뭐 similarly test셋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거고요. 트레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델이 있군요.
오케이. 어찌됐든, 네, 코드를 돌려봅시다. 어? 사진, 오케이. 여기서 위에 폴더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위 폴더로 가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에요. 오케이.